네, 안녕하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 오, 13페이지. 그 표를 잘 보시면 되는데 조건부 확률을 다룰 때 나오는 표죠. 뭐 인공지능 수학에서 행렬이라고 배운 거랑 유사한 형태인데 요 가로 데이터가 두 개 있고 세로 데이터가 두 개 있으니까 요 네 칸의 데이터가 다 쌓이겠죠. 그리고 요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뭐 합친 겁니다. 그 두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 상윤 학생은 전체 조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확률을 구하자. 세민 학생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률을 구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과의존 위험군인 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상윤 학생처럼 전체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면은 과의존 위험군인 학생은 32명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32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그게 여기 나와 있죠. 네. 세민 학생은 고등학생 중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요 100을 전체로 보지 않고 고등학생 50명을 전체로 본 상황에서 과의존 위험군을 체크하겠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50분의 15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전체 표본 공간으로 두느냐. 그 지금까지는 별 말이 없으면 전체를 기준으로 확률을 구했었죠. 근데 세민 학생처럼 고등학생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전체 100명이 아니라 고등학생 50명, 그러니까 전체의 부분이죠. 이게 말장난 같은데 전체의 부분을 새로운 전체로 보고 여기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 확률이죠.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확률을 구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상윤 학생은 표본 공간이 원소의 개수가 100개였죠. 세민 학생은 몇 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50개로 줄어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건이 주어지면 표본 공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네. 그 줄어든 전체에서 해당하는 애를 골라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민 학생처럼 구하면 50분의 32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50분의 15가 돼야지. 네. 그리고 상윤 학생은 100분의 32로 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막 용어가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래는 뭐죠? 여기 아래 NA가 나와 있죠? 아, 전체를 100으로 보지 않고 50으로 봐야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도 B가 오지 않죠? NB가 오지 않죠? 32가 오지 않죠? 네?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온다라는 거죠. 왜? 전체가 A이기 때문에 B를 체크할 때도 B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A에 포함되어 있는 B만 봐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식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 요런 기호를 설명한 이유는 그 문제가 쉬우면 사실 기호를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면 이런 기호가 상당히 파워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두 가지씩 있어요. 자, 요 식을 그냥 NS 전체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확률 표현을 바꿀 수 있죠. 여기 두 가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부 확률을 확률 분의 확률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도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확률의 비율로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개를 다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둘 다 필요할 때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오죠. 새로운 기호.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아마도 얘를
B 바 A로 읽을 거예요. 아마도 P B 바 A로 아마 읽을 거예요. 자,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생각은 거꾸로 하는 거죠. 자, A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조건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자, A가 먼저예요. A가 일어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네, 순서가 뭐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하죠. 얘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방향이 이렇습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일까?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네. 생각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 된다. 기호로 표현하면 자, 두 가지가 있죠. NA 분의 NA 교집합이에요. 또는 PA 분의 PA 교집합이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양쪽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가운데 표현은 사라져 있고 PA가 당연히 뭐 0보다 커야겠죠. 네. 근데 뭐 0이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앞에 보면은 자, 너랑 혼돈하지 않는다. 자, A가 먼저 일어났을 때랑 B가 먼저 일어났을 때가 경우가 일반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네, 혼동하지 않는다. 무엇을 한다? 아, 생각의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네.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대요? 확률 분의 확률로 구할 수 있대요. 그 소리인데, 자, 전체를 A라고 봤을 때 A에 포함되어 있는 B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에 포함되어 있는 B가 중요한 거죠.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식의 의미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너무 쉬운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얘만 읽으면 1부터 6까지 전체 집합 S가 그려지죠. 그런데 짝수의 눈이 나왔다는 조건 아래. 아, 그럼 얘는 뭐예요? 2, 4, 6만 있구나. 2, 4, 6을 전체로 보고 나서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자, 2, 4, 6이 전체인데 거기에서 소수는 2밖에 없죠. 그러니까 3분의 1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지금 3분의 1을 구한 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한 거죠. 네.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확률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이 확률을 구해보자는 거죠. 자, 짝수의 눈이 나왔어요. 이게 A죠. 먼저 나왔으니까. PA는 뭐예요? 전체를 6가지로 봤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3분의 1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PA 교집합 B를 구합니다. A 교집합 B가 뭐예요? 짝수이면서 소수여야 돼가 경우의 수가 1개인데 전체를 6가지 케이스로 보니까 확률이 6분의 1이죠. 이렇게 구한 거죠. 맞나 이게? 뭔가 계산 이상한데? 그죠? 얘가 2분의 1이죠. 6개 중에 3개니까. 그래서 3개를 전체로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로 3분의 1을 구하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비율로 구하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편리한 걸 사용하시면 좋은데 둘 다 알면 좋겠습니다. 둘 다. 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오는데 요게 식은 무엇이냐? 요 조건부 확률 식에서 PA를 곱한 거예요. 네, 그러면 곱셈 형태의 식이 나오죠? 얘를 그냥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 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아니 그냥 이거 이항해가지고 양면 곱해가지고 같은 식 만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말라고 하는 게 이 곱셈 정리 의미입니다. 요 식이 같은데 중요도가 뭐 똑같으면 의미가 똑같으면 굳이 이런 표현을 따로 만들어냈을 리가 없죠. 굳이. 네. 요게 상당히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요 식을 따로 세팅을 하고 이름을 곱셈 정리라고 붙여준 겁니다. 그 곱셈 정리라고 한 이유는 상당히 단순한데 확률을 어떻게 구하겠대요? 확률과 확률을 곱해서 구하겠다. 그러니까 이름이 곱셈 정리예요. 요 교집합의 확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겠다? 두 개의 확률을 곱해서 구하겠다. 의미가 어때요? 자,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죠. 너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너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순서 있게 생각해서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두 개의 식의 위치를 바꿔도 결과는 똑같은데 생각의 흐름이 그렇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사고의 흐름이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P, B 바 A던 P, A 바 B던 분자에 A 교집합 B의 확률이 나타나는 건 똑같죠. 똑같으니까 개로 정리하는 식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A가 일어났을 때는 A에 대한 B의 조건과 확률을 곱해줘야 돼요. B 확률이 일어났을 때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 확률을 곱해줘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생각해내기 쉬워요. 그냥 조건 확률 정의식에서 PA, PB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죠. 식의 의미를 그냥 따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곱하는 의미, 그리고 곱하는 순서,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면 좀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를 보죠. 도서 6권, 여행도서 6개, 자기개발도서 3개 있어요. 총 9개의 책이 있는데 차례로 책을 꺼내. 차례로. 세민 학생 하나, 유나 학생 하나. 근데 단을 보니까 꺼낸 책은 다시 넣지 않는다. 두 사람이 모두 자기개발 도서를 꺼낼 확률 구하시오. 얘를 그냥 구해보죠. 그냥. 자, 세민 학생이 먼저 뽑는데 자기개발 도서 꺼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3개죠. 3개입니다. 다시 넣지 않으니까 자기개발 도서가 2개가 되죠. 그 다음에 유나 학생이 꺼내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냥 2개를 차례로 뽑으면 어떻게 돼요? 9개 중에 하나가 세민 학생, 8개 중에 하나가 유나 학생이니까 9 곱하기 8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맞겠죠? 이렇게 구하면 조건부 확률 내용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구한 거죠. 곱셈 정리, 곱셈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요 자체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한 건데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배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배운 식을 가지고. 제 배운 식이 뭐예요? PA 교집합 B가 무엇이다? PA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돼. 이걸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고 보는 거죠. 자, 세민 학생이 책을 꺼내는 사건, 그 중에서 자기개발 도서를 꺼낸 사건을 A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개발 도서를 꺼냈어 라는 확률이 PA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전체 9개 중에서 3개의 책을 뽑으면 되니까 확률이 9분의 3이 되겠죠. 두 번째 학생도 자기개발 도서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자, 하나를 뽑았죠.
첫 번째 학생이 하나를 뽑았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8개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발도서 꺼내야 되는데 또 하나를 뽑아갔으니까 2개만 남죠. 그래서 2. 그러니까 이 확률이 얘고 이 확률이 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곱하면 되는 거죠.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하네? 생각 자체는 좀 다릅니다. 네. 얘는 확률을 곱해서 구한 거고요. 아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문제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 없이도 그냥 너의 확률과 너의 확률을 곱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집합을 세팅해서 식을 써서 구해야 잘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A 사건이 무엇이냐, B 사건이 무엇이냐를 내가 어떻게 세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문제 풀이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읽어보면 뜬금없이 각각 A, B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세팅이 다 되잖아요? 요 A, B 세팅이 됐다는 소리는 사실 아래 풀이 과정이 다 머릿속에 담겨있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를 읽어서 이해를 못하면 그냥 질문 같은 걸 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해서 지금 2가지 방식으로 풀어본 거예요. 그냥 확률 구하듯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해도 좋은데 그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곱셈 정리를 굳이 배운 이유가 없잖아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푼 겁니다. 네. 이게 곱셈 정리. 자, 예제 3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그 예시인데 학생 2명이 있는데 제비를 뽑는다. 한 번 뽑는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아까랑 비슷하네요. 한 번 뽑은 책을 다시 놓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먼저 뽑은 학생, 다음에 뽑은 학생이 당첨 제일 뽑을 확률을 각각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 뽑거나 나중에 뽑거나 결론적으로 확률이 똑같아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뽑고 나중에 뽑건 상관없어요. 한번 구해보죠. 20개의 제비가 있는데 당첨 제비가 4개래요. 당첨 제비가 4개. 그러면 안 당첨 제비가 16개겠죠. 자, 첫 번째, 승민 학생이 하나를 뽑는다. 오케이. 당첨 제를 뽑는다? 첫 번째니까 총 20개 중에서 4개가 있잖아요. 확률이에요. 20분의 4. 첫 번째 학생이 뽑을 확률이 20분의 4다. 오케이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생이 당첨 제비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자, 2가지가 있어요. 자, 승민 학생인가? 자, 승민 학생이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희찬 학생이 뽑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승민 학생이 못 뽑았는데 희찬 학생이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구해서 더해줘야겠구나 라는 거죠. 왜? 얘 때문에 케이스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뽑고 뽑았다? 20분의 4로 뽑았고 그럼 두 번째 뽑을 때 19개로 줄어들죠. 당첨도 하나 뽑았으니까 당첨도 하나 줄어듭니다. 이 확률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자, 뭐 뽑았어요? 오케이.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 줄어들고 당첨 제비 똑같이 4개죠. 4개. 그러면 너 2개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게 희찬 학생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입니다. 얘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정확히 얘가 나와요. 그래서 같다. 먼저 뽑거나 나중에 뽑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풀면 그래 맞긴 맞는데 요걸 배운 게 맞나? 그러니까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학생이 당첨제비를 뽑을 사건을 각각 A, B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자, A, B라고 하자. 집합을 두 개 세팅했으니까, 사건을 두 개 세팅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린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겹쳐지게 있게. 겹쳐지는 것이 있도록 그리는 거죠. 이렇게. 우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요 학생의 확률은 PA인 거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뭐예요? 두 번째 학생이 당첨제를 뽑는 거니까 그냥 PB예요. 그냥 PB. 나는 B를 구하고 싶어. 에요. 난 너를 구하고 싶어. 근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눴다는 게 무엇이죠? 당첨되고 당첨? 그럼 너네? 맞죠? 너 확률을 구했다는 건 너 확률을 구했다는 소리예요. 너도 당첨이야. 너도 당첨이잖아. 오케이? 요 확률을 구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너는 A는 안 당첨, B는 당첨. 그러니까 이쪽이 되는 거죠. 너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A도 오케이, B도 오케이. 일 확률. A는 오케이 아니고 B는 오케이일 확률을 더한 거죠. 왜? 겹쳐지는 게 없고 합치면 전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기호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첨되고 두 번째 당첨됐어. 순서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 있게. 두 번째, A는 안 당첨됐고 B가 당첨됐네?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한 무엇이다? 요 가로 한 줄, 가로 한 줄이라는 소리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 가끔 어려운 논술 문제 나와요. 가끔 뭐 고려대 뭐 요 정도 되는 레벨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런 데서는 이런 게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3개? 3개, 4개 정도가 나오거든. 자, 그래서 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나마 좀 문제 풀이가 수월해진다는 소리예요. 너를 어떻게 구할 건데?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되는 것에다가 A가 당첨이 안 됐을 때 B가 당첨되는 것을 더할 거야. 자, 무엇이 있다? 생각에 순서가 있죠. 얘를 B 교집합 A로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얘는 또 어떻게 구해요? 얘 아니야, 얘? 너 어떻게 구한다고? A가 일어났어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맞죠? 얘는 뭐예요? A가 안 일어났어요. 자, 다른 말로 A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라 하겠다는 거예요? A가 A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곱한 겁니다. 정확히 뭐가 돼요? 너가 너의 대응되고 너가 너의 대응되는 거죠. 너가 너의 대응되고 너가 너의 대응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전체 PB 확률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이해했으면 이 문제를 잘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 계산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은 전국이 한 4%가 안 되겠죠? 아마 안 될 겁니다. 4%가. 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고1 때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고1 때 집합을 배운 겁니다. 이때 잘 배워줬으면 이게 좀 수월할 거예요. 수월. 몇 가지가 추가되죠. 생각하는 순서가 있구나.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걸 구하는 거구나. A가 먼저, 그 다음 B야. 이런 의미가 이제 담기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할 때는. 요 곱해진 것도 다 순서가 있죠. 순서와 의미가 다 있죠. 그러니까 사실 확통이 이것만 잘 체크하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수월하게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아무튼 결론은 무엇이다? 같다라는 거,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여기에서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때라고 하니까 얘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한 번 뽑은 제비를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갔죠. 그냥 갔죠. 첫 번째 학생도 당첨될 확률이 20분의 4. 두 번째 학생도 당첨될 확률이 20분의 4니까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으면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굳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시 넣지 않더라도 확률이 같다가 신기한 지점이죠. 한 번 뽑을 제비를 다시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습한 친구들?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독립시행.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도 여러분들 똑같이 풀 수 있어요. 말이 길어서 그렇지 한번 여러분들의 그 독해력을 테스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답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잘 풀릴 텐데 얘를 요 집합 있죠. 요 무시무시한 그 집합 형태의 표현으로 좀 바꿔서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네, 뭔가 좀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 문제 해결력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풀어보세요. 네,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독립과 종속. 네, 보죠. 독립과 종속. 네. 네. 독립은 말 그대로 독립되어 있다는 소리고 종속은 말 그대로 종속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수학 과목을 배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네, 한번 여기 예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공이 총 7개가 있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꺼낸다. 알맞는 확률을 써 넣어라. 케이스가 두 가지 있죠.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가 있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아까랑 똑같죠. 아까 구했던 건 넣지 않는 경우잖아요. 자, 다시 넣는 경우부터 생각해 보면 전체 경우의 수가 7개고 빨간색 공을 꺼냈을 때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죠. 빨간색 공을 꺼냈을 때 빨간 공을 꺼낼 확률. 자, 지금 앞 학생이 사실 빨간 공을 꺼냈건 뭐 파란 공을 꺼냈건 흰 공을 꺼냈건 상관없이 주원 학생이 공을 꺼낼 때에는 공을 다시 집어넣어둔 최초 상태를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학생이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 학생이 블라블라 할 확률인데 얘는 앞 학생이 빨간 공을 꺼냈던 흰 공을 꺼냈던 다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주원 학생이 꺼낼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분의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자,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빨간 공을 꺼냈대요. 그러면 확률이 7분의 4인 거잖아요. 자, 요 확률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하나 줄어들죠. 자, 빨간 공 꺼냈으니까 빨간 공도 하나 줄어듭니다. 3개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거죠. 얘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꺼냈을 때 주원이가 빨간색 공을 꺼낼 확률이니까 이제 얘만 살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에 대해서는 재현 학생이 빨간색 공을 꺼냈을 확률이 되고, 그러니까 두 케이스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꺼낼 확률이 얘랑 얘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왜 계속 7분의 4냐?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원상태로 재료를 놨기 때문에 확률이 항상 똑같다는 거죠. 재현 학생이 흰색 공을 꺼냈을지라도 다른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빨간색 공을 꺼낼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 왜? 다시 복구한 다음에 선택하기 때문에, 뽑기 때문에. 그래서 가 케이스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합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 사건에 여사건이 일어났던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던 두 번째 학생이 어떤 시행을 해서 확률을 구할 때 앞에 있던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독립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독립이에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빨간색 공을 꺼내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공이 줄어드네? 빨간색 공도 개수가 줄어드네? 아, 너가 빨간색을 뽑으면 영향을 받는구나. 이러면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게 그 문제 풀었던 게 뭐예요? 책을 선택한 다음에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경우에도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 예시가 신기한 예시인 거죠. 지금 두 가지를 혼합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다시 자 당첨 제비 문제 있죠. 당첨 제비. 그러니까 너가 다시 넣는다고 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뽑은 학생이 무엇을 뽑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뽑은 학생이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는데 실제 확률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다라는 소리예요. 종속적인데 결과가 똑같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첨 제비를 다시 집어넣으면 문제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왜? 확률이 계속 똑같으니까. 20분의 4로 확률이 항상 똑같으니까 굳이 계산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을 길게 했는데 자, 나오죠. 자, A 사건, B 사건 세팅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같네. 같아요? 네, 같습니다. 네. 일어났을 때 확률이랑 그냥 확률이랑 똑같아요. 네. 그런데 나는 다르네. 다 계산해봤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냐? 가 가고 얘랑 얘랑 다르냐? 가 나예요. 네. 자, 같아지는 경우를 우린 무엇이라고 하겠다? 독립이라고 하겠다. 자, 정의가 나오죠? 정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하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 그러면 독립이라고 하겠다. 두 개의 사건은 독립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같으면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한다. 아니면 종속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요 두 개의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등호가 되는 겁니다. A가 일어났어도 그냥 확률하고 똑같아. B가 일어났어도 A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아. 그때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글로는 독립의 의미만 설명할 수 있지만 수식적으로는 조건부 확률과 그냥 확률이 같아야 돼. 이래야 독립이에요. 자, 조건부 확률과 확률이 그냥 같아야 돼. 그럼 독립이고 같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참고로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이 나와 있죠. 아까 문제 풀 때 막 길게 썼던 식 있잖아요. 그 식이 또 똑같이 한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식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게 신기한 조건이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돼. 이게 독립이에요. 네. 아무튼 요 독립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소금물 같은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래서 독립일 조건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필요충분 조건이 같다라는 소리죠. 자,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어떻게 된다? A 확률하고 B 확률을 곱하면 돼요. A 교집합 B의 확률하고 A 확률, B 확률을 곱했을 때 같으면 독립이에요. 독립이면 너 확률과 너 확률이 같아요 라고 하면 되게 좋은 식을 하나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을 해보죠. 자, 우선 세팅.
확률 다 0보다 커야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금 조건 확률을 구할 거니까 0이면 조건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A랑 B가 독립이다 라고 가정하죠. 자, A, B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한다고 했었어요?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가 이게 독립의 정의라고 했었죠. 또 반대로 해도 됩니다. B바 A는 B랑 같아야 돼요.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가 독립일 때 어떠한 식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독립.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겠죠. A 교집합 B. 자, P A 교집합 B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래요? 곱셈 정리에 따라서 어떻게 구한다? 자, A 곱하기 P B바 A가 되는 거죠. 근데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너랑 같네. 아, 그러면 PA, PB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증명했습니다. 자, 독립이면 뭐가 성립한대요? 너랑 너가 똑같아. 를 증명한 겁니다. 독립이면 너랑 너가 똑같아. 이쯤 오니까 요 형태의 식을 왜 일부러 구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굳이 곱셈 블라블라 공식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죠. 네. 이 독립과 종속 요 파트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 네, 얘를 일부러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증명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대로 할 수 있죠? 반대 똑같잖아. P, B. B 먼저 일어나면 P, A바 B인데 자, A, B가 독립이면 얘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니까 식이 PB, P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흐름으로 봤을 때 요 식은 뭐라고 써주면 좋아요? P, B교 A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야 요 순서가 딱 맞습니다. 네. A 교집합 B를 생각하는 순서, PA 생각하고 PB를 생각하는 순서가 이게 일치하죠. 네. 방향이 똑같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 곱하면 된다. 얘를 증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PA교 B가 PA, PB라고 해보죠. 자, 얘를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그럼 가운데 뭔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지나서 뭘 알아두면 좋겠어요? A, B가 독립이다. 네. 얘를 증명하면 되겠죠? 네. 얘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P, B바 A를 정의에 따라 써보자는 거예요. P, B바 A. 자, P, B바 A는 그 식 있죠? 정의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PA분의 P, B 교집합 A죠? 근데 너랑 지금 가정했잖아요. 가정. 그러면 얘가 뭐예요? PA, PB네? 곱한 거네? 약분 되겠네? PB만 남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독립이다 라고 정의했었죠. 네.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교집합 확률을 각각 곱해서 구한다. 오케이. 그리고 교집합 확률이 각각 곱한 거랑 같으면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다. 이걸 지금 양방향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요 확통 파트에서 몇 안 되는 증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결론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 그 아래에 참고 A, B가 서로 독립이면 각각 독립이다. 네,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증명해 보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